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달은 돼야 실행될 것이라는 기준금리 인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 7월 18일에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201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3년 1개월 만에 있는 일로 1.75%에서 1.5%로 0.25% 인하되었습니다. 최근 미 연준 금리 인하 및 추가 금리 인하 기조에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까지 이어지고 수출 감소, 설비 투자 부진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되었죠. 따라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가계대출이 둔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특히 극단적인 상승론자들은 지난 2015년 6월에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했을 때처럼 다시 집값이 폭등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2015년의 금리 하락은 상승 요소 중 매우 작은 부분일 뿐 실질적인 상승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차이입니다. 2015년 금리 하락 당시엔 2014년에 시행되었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LTV가 70%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에 30%의 금액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913 대책으로 대출이 0%에서 40%로 줄어 60%에서 100%의 금액이 필요하죠. 그러니 지금은 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력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2013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실질적으로 많은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파리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 중이며 최근 거래 절벽까지 겹치며 투기할 메리트도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2012년 말부터 시작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2년 유예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말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초안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시장을 불러일으켰다면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예정을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이 모두 폐지되려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추세를 보더라도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작년 11월부터 4천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심각한 거래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폭도 다릅니다. 리먼 브러더스, 유로존 사태를 모두 지나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4년간 8차례에 걸쳐 금리를 2%나 하락시키던 시기와 미중 무역전쟁, 수출 저하 등 여러 외부 요인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로 어쩔 수 없이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 하락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즉, 당시에는 모든 상황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면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진행 중인데 단순히 금리 인하된 것만 비교해서 부동산이 다시 폭등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은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얼마 전 반박 영상을 만들었던 한 컨설팅 업체의 직원은 서울 부동산 상승을 유발하는 정부라고 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의 직원은 저금리와 부동자금이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강남권,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큰 곳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하며 신규 분양단지나 강남 재건축 단지의 선호 현상은 가라앉기 힘들다고 하죠. 시중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조건 자체가 이상합니다. 물론 긍정적 요소기는 하지만 대출 규제로 투기 여러 건 줄었고 양도세 중과로 수익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파리 대책이나 9.13 대책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바로 경고하며
앞으로 오를 때마다 정부가 즉시 규제하겠다는 뜻을 보였죠. 이것을 안정적인 자산이니 사라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또 신규 분양 단지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선호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번 허위 매물 신고 1, 2위가 강남 송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강남의 재건축, 신축 아파트들은 아직도 담합 등으로 호가를 올렸고 가격이 낮은 매물이 없으니 당연히 거래가 없으면 보합세, 거래가 되면 상승세로 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강남 부동산 상승세 비밀 영상에서 다뤘듯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분양단지는 전매 제한으로, 재건축 단지는 수익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현재 금리 인하만 보고 분석하니 반대로 예측하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하하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수익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수익형 부동산인 건 맞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소비는 위축되고 기타 인터넷 발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실 위험까지 있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0.25% 인하했다고 해도 아직도 수익률이 매우 낮아 메리트가 없죠. 수익형 부동산이 활성화되려면 금리 인하보다 가격 거품부터 빠져야 될 시기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가격이 반등하지는 않으나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이자가 줄면서 여력이 증가하여 호가가 더욱 굳건히 버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전 화폐가치 하락 영상에서 말했듯이 고가나 다주택자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폭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대출이자 감소폭보다 훨씬 더 크죠. 게다가 아파트 공시가격 및 공정가액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부담이 줄어 더 여력이 생긴다는 의견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금리 인하의 목적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수출 감소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줄면서 이로 인한 설비 투자 감소로 장기적 침체가 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잡아왔던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가계부채라도 늘어난다면 오히려 역효과죠. 따라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기업이 설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이나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은데요. 과연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이 결국 퍼주기식이 될 것인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일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며 거품이 가득 낀 부동산 시장은 소비 감소의 주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후대에 빚만 남겨주는 행위입니다. 진정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이 활성화되어 생산성과 소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금리 인하 자체가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금리 인하한다고 실물 자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지는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정부 규제 강화, 해외 악재 요소 및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거래 감소 등의 족쇄를 매달고 수면에서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지푸라기 하나를 잡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호도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물에 빠뜨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